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강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fx수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 결과 이때 g2 값을 물어봤습니다. f1이 일단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1을 좀 대입해주면 2가 되겠고 f2도 계산해 놓게 되면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 결과들을 이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G2 결과가 5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거고 딱 연결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번 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합성함수 연산하는 그 순서죠. F1을 구하면 그 결과를 이제 G에 대입해가는 거니까 이런 뭐 절차들을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되는데 무리함수 그래프 지금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제 일사분면 방향 이렇게 이제 루트 x 이런 거고 연관성 있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는 거죠. 평행이동이 쭉 이렇게 져 있습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a분의 b 요 계산 결과 이제 마이너스 6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b 값은 6a입니다라는 관계식 하나 이끌어낼 수가 있겠고요. y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이니까 c 값 자체는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정보가 있죠. 0,4 0을 대입하니까 루트 b 되는데 결과가 루트 b 더하기 c까지 있죠. 더하기 c 빼기 2 이렇게 된 결과 자체가 이제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6이니까 b 값은 이제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럼 또 6이 되겠죠. 해서 결과들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뭐 여기 좀 더하기니까 4가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36을 좀 더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 40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 1사분면 방향, 2사분면 방향, 그 다음에 3사분면 방향, 그 다음에 4사분면 방향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평이동되는지 이렇게 판단해가는 것이 그래프를 그려가는 좀 핵심적인 요소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로 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의 역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하면 되겠죠. 역함수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ax 플러스 마이너스 a 부분들은 그대로 똑같고 그 다음 부분 이제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형태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숫자를 보게 되면 이제 분모에 있는 플러스 2 부분들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가요? 마이너스 2ax 플러스 2 그럼 여기 또 2에다가 2x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2a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2a 부분들이 뭐 3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a 값이 2분의 3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오는데 b 값 자체는 그럼 b 값 자체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b 값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해서 b 값은 얻어졌고요. a 값은 또 2분의 3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해달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함수에서 뭐 역함수 이렇게 뭐 실제로 좀 구하면 되는데 조금 좀 속도를 내서 풀게 되면 이렇게 ax 하고 이제 요 대각선 부분의 숫자가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렇게 대각선 부분으로 서로 부호를 바꾸면서 또 문자를 좀 이렇게 교대로 놓는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학습돼 있으면 좀 더 속도를 내 가지고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4번입니다. 조업에 관련된 식이 좀 나와 있네요. 먼저 식기는 4보다 큰 자연수 n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n-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다음에는 n-1, n-2, n-3 이렇게 세 개 쭉 곱하기 해주고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좀 나누게 해주는 거죠. 다음에 n-1 처리되겠고 2로 좀 나눠가는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4보다 크다라고 좀 되어 있으니까요. 전체 n-1 이렇게 좀 약분해주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을 곱하기 해주면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n-2, n-3 처리되겠고 여긴 6을 곱하니까 3n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2차 방정식을 좀 하나 싹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5n에다가 마이너스 8n 되겠고 6, 6, 12 해서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인수분해해서 n 값은 2, 6, 10이니까 2하고 6 이렇게 좀 나오겠죠? 해서 정답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6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발음답이 돼가는 내용 조합 Q 연산하는 방법들 확실하게 좀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x의 대응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이고 다음과 같은 뭐 관계식이 쭉 있을 때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1, 2, 1, 3, 5, 7, 9네요. 1, 2, 3, 4, 5가 아니라 1, 3, 5, 7, 9에서 1, 3, 5, 7, 9로 가는 g 대응을 좀 표시하면 되죠. 3은 5에 대응된다 좀 나오면 되겠고, 요 부분들은 1은 3에 대응된다 라고 해서 표시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식은 좀 어떻게 좀 보는 건가요? f 역함수 해주면 g7은 f7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식이 되겠죠. 그러면 f7이 1이 됐으니까 g7은 1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합성함수 f1은 5 그러면은 어떻게 쓰는가, f 또 5를 또 구해야 되죠. f5를 또 구해가 되면 9, 그럼 이제 G9 이 결과가 9입니다라고 해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응을 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1대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 남은 부분들은 5는 이제 이렇게 7에 대응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역함수 5다. 5의 역함수 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G 역함수 5 이렇게 쳐있는데 이건 뭐 3이 되겠죠. 3이 5에 대응되겠고, G1을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G1을 구하게 되면 3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F 역함수 3을 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3의 역함수 부분들 이렇게 거꾸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까요? F 역함수의 G1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은 9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G5, 5는 최종적으로 7에 대응돼 있죠. G5는 7 이렇게 됐습니까? 요 세 개의 결과를 좀 이제 더하기해서 표시해 가야 되는 거니까 결과는 이제 19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내용들 뭐 정리해서 지 대응 결과만 좀 구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특히 이제 역함수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잘 이용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제 G1은 3이다. 이런 형태로. 역시 또 이 부분들도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내용,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 중으로 보기에서 이제 옳은 것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0 만드는 부분들이 4인가요? 4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y로 3만큼 평이동 이렇게 되니까 4 마이너스 3 이런 형태에서 마이너스 x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2,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0을 대입했을 때 4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 이제 1 이런 형태 지나는 형태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정역은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맞습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고, 치역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죠. 이거 좀 잘못된 내용. 그래프는 1, 2, 4, 4분면이니까 여기 좀 4분면 좀 잘못되죠. 이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하면 겹쳐지냐인데 표진 부분들은 요 4 부분들을 안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2-4x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되가는 거니까 x 앞에 개수 부분들이 마이너스 4x 이런 부분들이니까 원래 주어진 함수 부분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휘인 정도가 이제 똑같이 되는 거니까 평행이동에서 표현이 되겠다 하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의 개수는 당연히 2개입니다라고 답해가는 내용. 뭐 그래프를 좀 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 질문하는 거고 연결돼 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설명에 답해가는 이런 내용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서로 다른 소설책 7권, 만화책 5권이 있습니다. 4권을 좀 고르는데요. 만화책이 3권 이상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화책 5권 중에서 3권 이상이니까 3권 이렇게 고르게 되면 소설책 중에서 한 권을 골라야 되겠고, 만화책을 또 4권 고르고 3권 이상이면 뭐 3권일 때 4권일 때 두 종류가 있겠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7 되겠고 여기는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 결과 7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뭐 4권 그런데 3권 이상 이렇게 됐으니까 3권일 때 4권일 때 이렇게 나눠풀이 한다. 이런 간단한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집합 x에서 x로 역함수가 존재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런 대응 결과인데 좀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뭐 마이너스 1, 0 이럴 테는데 f0 부분들이니까 f0이 자기 자신을 가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0이 1일 때 이렇게 방법은 뭐 두 종류가 있겠죠. 0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F0이 1이 됐다라고 생각해주면 F1 부분들인데 F1은 또 뭐가 돼야 되나, F1이 또 0이 돼버리면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돼가는 건 안 되니까 그러면은 1은 마이너스 1 돼야 되겠고 마이너스 1은 0 되는 이런 대응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F0이 1이라면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뭐 계산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F0은 1,
1은 마이너스 1 되겠고 좀 그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0은 안 나오죠. 아유 이건 좀 이 대응은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좀 생각해야 되겠고 F0은 마이너스 1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1은 당연히 또 1에 대응되겠죠. 1이 0 이렇게 좀 대응되는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역함수가 이제 0 되는 거니까 좌변 이쪽이 0 돼서 이 오른쪽 결과가 좀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대응됐을 때 그러면 이제 F-1은 얼마입니까? 1이니까 계산 결과는 2 이렇게 처리되겠고 F0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처리되겠고 1은 0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요 두 가지 나온 결과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답해가는 내용.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기 자신을 가는 부분들이 안 되는 나 조건을 좀 고려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좀 고려해서 가 조건에 만족해 가는 걸 좀 찾아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라는 것은 곡선을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fx 부분들을 평이동에 열심히 해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x축으로 a만큼 되겠고 y축으로 마이너스 c만큼 3 마이너스 c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y는 이꼴 마이너스 x 대칭이다는 얘기인데 원래 그래프 자체는 y는 이꼴 x, y는 이꼴 마이너스 x 대칭인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좀 평이동돼 있잖아요. a만큼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c만큼 해서 평행이동했는데 대칭 이런 곳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점근선이 이런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a 값하고 여기 저 한쪽을 좀 부호를 바꾸면 되죠. c-3하고 이제 결과가 좀 같습니다라는 그런 중요한 정보가 y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a 값이 1입니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c 값은 4입니다 결과가 나왔겠고요. 그다음에 또 함수 값이 주어졌으니까 대입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F4 이런 부분들은 4를 대입해주면 4-A 3분의 B 쓰고 그 다음에는 지금 C-3 여기 A 값이 이랬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된 거죠. 이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3분의 B는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 2입니다 라고 결과를 또 구해갈 수가 있겠죠. 더하기 해달라 그러면은 5에다가 6, 7이 되는 건가요? 7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해석하는 부분에서 뭐 평행이동은 뭐 자연스럽게 표시해가면 되는 내용인데 대칭성이죠. 대칭성. 원래 그래프 자체가 y 이퀄 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뭐 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칭인데 평행이동 했는데도 이것에 대칭된다는 얘기는 평행이동한 결과가 x하고 y 보고 좀 반대 지금 요즘 반대 형태로 써놓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주어진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각 자릿수가 서로 다른 세 자연수였네요. 자관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280번째 되는 수는 어떤 수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세 자니까 제일 작은 수는 1로 시작하겠죠. 이렇게 절되는 내용.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이때는 이제 뭐 뒤에 0까지 오는 걸 감안하면 이제 9가지, 8가지 이렇게 돼서 72가지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겠습니다. 72가지가 나올 수 있겠군요. 그럼 2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3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3, 7, 21, 216까지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다시 71을 더하게 되면 280을 넘어가는 거니까 4로 좀 시작하는 부분이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로 시작할 때 그러면 여기 이제 0 오면서 올 수 있는 가지수는 8가지가 되죠.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다음에 오는 걸 좀 생각해보면 1 올 때, 2 올 때, 3 올 때, 4는 안 되죠. 5, 6 이렇게 처리해 가는데 8 곱하기로 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56까지 될까요? 7, 8이 56 이 정도 할까요? 56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60에 72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이렇게 처리해 가는데요. 그러면 여기다 또 8 더하면 다음번에 8을 할 때 맨 마지막 숫자군요. 4하고 8로 시작해 가면서 맨 마지막 숫자. 그럼 이제 9가 되겠죠. 그래서 489 이런 숫자가 이게 이제 8 더하기 해서 280 이렇게 써야 되니까 280번째 숫자입니다라고 답을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489 이렇게 처리해서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네요. 이게 뭐 규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이라는 이런 표현이죠. 서로 다른 이런 표현. 해서 이제 맨 처음에 사용된 숫자 1, 뭐 2 이런 부분들은
다시 사용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 조금 이제 참고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좀 어쨌든 숫자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순열의 좀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원이 둘레를 12등분하는 12개의 점 중에서 3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을 좀 만들었습니다. 외심이 삼각형 외부에 존재한다. 이건 이제 둔각삼각형이죠. 둔각삼각형 열심히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둔각삼각형의 개수를 좀 물어봤습니다. 아이디어가 조금 필요한데 둔각삼각형이 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개 점 이렇게 돼 있는데 뚝 잘라서 반원 형태, 반원 형태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한 점을 이렇게 선택하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점들이 요 점을 넘어가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점 요런 점을 선택해서 2점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한쪽 편에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더라도 이 부분들이 이제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둔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나름 규칙성을 가지고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이렇게 좀 이 기준이 되는 점을 이제 빙빙빙빙 한 칸 한 칸 한 칸 해서 가서 좀 할 거를 좀 감안해 보면 이렇게 이거 이 점을 선택했다 할 때 다른 점이 요거 그 다음 거 바로 옆에 있는 거를 하나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는 기준점을 해서 한 칸 더 넘어간 걸 선택했을 때 물론 이제 요때 요 점 선택 안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점들을 이제 골라가는 가지수가 4가지, 그 다음에 뭐 3가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좀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나면 이게 좀 절반 넘어가는 이 절반 넘어가지 않는 이 안쪽 부분들 5개의 점이죠. 5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지금 이제 골라서 그 점하고 이제 기준되는 점하고 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둔각삼각형이 됩니다라고 좀 생각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준되는 점이 최고최고 가면서 12개가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니까 12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해서 120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왜 좌측편을 안 하냐고요? 빙빙빙빙 돌려가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좀 이게 많이 회전시켰을 때 좌측편들에 있는 점들하고 지금 현재 기준이 됐던 점들을 이제 포함되는 부분들이 그쪽에 이제 나타나지는 거니까 이렇게 한쪽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쭉 회전해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직각삼각형이 좀 제일 쉬운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둔각, 예각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좀 둔각 좀 물어봤으니까 뭐 이번 기회에 둔각삼각형 만들어가는 부분들 제가 좀 하나의 아이디어를 좀 살짝 제공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x, gx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다음 식을 좀 만족시킵니다.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 값들의 합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합성함수네요. GA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다음에 F의 GA 이렇게 돼 있으니까 F라는 함수에다가 F의 이제 뭐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니까 열심히 대입을 해주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4 이 부분들은 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니까 대신 부호를 A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해서 각각 함수가 나오는데 두 개의 결과점 서로 같다고 있죠. 그럼 같다식 처리해 주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제곱은 A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건 뭐 제곱 안 하고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A 플러스 4 이렇게 되거나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눠서 풀면 되겠죠. 그럼 위쪽 식은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 해서 나올 수 있겠고 이 부분들은 이제 A 제곱은 0 이렇게 좀 해서 처리해서 나오는 거니까 근 개수 자체는 뭐 아래쪽은 중근되는 거죠. 근 개수는 3개 이렇게 처리되겠고 근의 합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위쪽에서는 두근합이 2에다가 또 밑에 0 이렇게 처리되니까 결과 2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뭐 PQ라고 좀 돼 있죠. 그럼 P 값이 3, Q 값이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니까 더하기 해서 정답은 3번 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식 형태가 돼 있어서 그냥 식 형태 모양으로 좀 곧바로 좀 처리해 간 거.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F 안에 들어가는 거죠. 뭐 숫자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좀 식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좀 식 정리 자체가 좀 깔끔하게 되는 형태라서 수식을 좀 처리해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이런 내용 좀 합성함수 관련된 부분들 그때그때 이제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이런 거 관점 좀 꼼꼼히 좀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강서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유리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알파가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표현인데요. 주어진 부분들은 뭐 이렇게 f 알파는 이꼴 f 마이너스 알파 역함수의 알파 이렇게 좀 처리 생각해도 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y는 이꼴 x 관계 이런 걸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거니까 연산 부분을 갈 때 합성함수를 하는 것보다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c의 2x 마이너스 4하고 y는 이꼴 x하고 관계를 풀어가는 게 이제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서 이제 처리해서 구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오직 하나의 글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판별식을 좀 논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풀어가야 될 때 c 마이너스 2 값이 4 또는 c 마이너스 2 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는데, 아랫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는 좀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위쪽에서 c 값은 6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함수식이 이제 x 플러스 6에 2x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이제 fx가 좀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 뭐 점근선하고 뭐 2, 4분면 2, 4, 4분면 형태다 그래프를 그려가는 걸 좀 상상해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오직 하나의 글이란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어떻게 상상해 가야 되냐면, 점근선이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되는 이런 형태.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6,2가 되겠죠. 이렇게 정근선의 교점에서 그려가게 될 때 우리가 뭐 역함수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제 대칭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 대칭 이동하게 되면 좌표계 자체가 어떻게 되죠? 바뀌죠. 2, 마이너스 이런 형태에서 좀 그래프를 그려갈 때 이때 이제 그려간 부분들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그려가서 이때 이제 원래 함수 부분들하고 역함수 부분들하고 y는 x 대칭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교점이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교점이 이제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럼 알파는 뭐냐? 이 점근선에 이제 중점을 구하면 되죠. 이렇게 중점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4, 2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 알파 값이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라는 사실들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C 값하고 이제 알파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C 값은 6으로 돼 있고 알파 값이 마이너스 2 돼 있었으니까 정답은 4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오직 하나의 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역함수 관계 이런 걸 좀 살펴간 부분들도 이제 약간 좀 센스 있게 한 거죠. 합성함수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직 하나라는 부분들 풀어갔을 때 그래프 모양에서 무슨 뜻인지를 파악해가는 이 절차죠. 이 부분들이 그 오직 하나라는 뜻에 해당하는 부분들 바르게 해석한 거니까요. 요 해석하는 내용, 즉 문제의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해가는 과정,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로 이루어진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갑니다.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 길이 합, 그 다음에 전체 이동 길이가 16인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는 4번, 그렇죠. 가로는 뭐 4칸 가야 되는 거니까 가로는 뭐 한 번 지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세로 길이의 합이 16에서 4를 빼니까 12가 돼야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로 길이는 이렇게 한 번 올라갈 때 이제 111에서 3칸이 되는 거니까 3, 3, 3, 3 이렇게 0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 3, 3, 1, 2, 1, 1, 2 똑같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 3, 2, 2, 2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자, 마지막 경우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3칸, 3칸. 이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차례 되면 다시 또 올라가는 형태니까 5번 만에 안 되는 거니까 5번 하게 되면 이제 반대편 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2번 부분들은 이제 한 방향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4가 돼서 이런 경우는 좀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3 갔다가 3 내려왔다가 2 갔다가 2 내려오고 2 내려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방향 자체가 좀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안 되는 내용. 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333 이런 경우는 이제 0 부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요게 뭐 그러니까 뭐 5가지 이런 형태 정도가 얻어지겠죠. 지금 요 순서대로라면 3만큼 올라갔다가 3 내려왔다가 그 사이 이제 이렇게 가로 1 가고, 그다음 또 다시 가로 1 가고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또 가로 또 1 가고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길이 12에다가 또 그렇게 가로를 4번 쓰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333, 21, 이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은 여기 1, 2, 이 부분들이
두 칸 올라가고 또 뭐 중간에 이렇게 한 칸 올라가는 이렇게 좀 연달아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다음 아니면 한 칸에 한 칸 또 가로로 이동한 다음에 세로로 지금 두 칸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좀 이동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한 덩어리 형태라고 좀 보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 그런 형태라면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위에처럼 이 일이 이제 어느 칸에 좀 들어가느냐 이러니까 한 덩어리 좀 묶어놓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전체 나열 가지수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가 네 가지가 되는가요? 지금 뭐 3 자리에 이제 2일이 맨 앞에 있을 때, 2일이 맨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333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처음,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여기 뒤 맨 마지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2일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또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이런 형태를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이제 8가지 정도가 뭐 만들어져 가겠죠. 지금 있는 지금 이렇게 좀 여기 써져 있는 이 형태대로 좀 이렇게 간다면 3 갔다가 3 내려왔다가 3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내려올 때 이제 두 칸에 이렇게 이동해서 한 칸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그 모양들을 좀 생각을 해보가는 그런 내용. 중간에 이쯤에 이렇게 껴 있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3 올라갔다가 3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제 뭐 2, 1이라면 두 칸 가고 이렇게 한 칸 가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3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열 부분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열될 때 이제 두 칸에 한 칸, 한 칸에 두 칸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 전체적인 가지수를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게 지금 도형 부분들의 상황을 좀 이해해서 무엇을 풀어간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담겨 있어서 조금 좀 까탈스러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전체는 뭐 5가지하고 8가지 합쳐서 13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내용. 특히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죠. 이게 이제 도형적인 좀 상황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내용 좀 철저하게 복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최소값, 그때의 x좌표 구해달라라는 문제, k값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참수가 주어져 있고 꼭지점 좌표가 k-4, k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시작하는 점이 2k 공통의 x-k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뒤에 k-4. 그럼 시작하는 점 자체가 k, k-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xy 좌표가 바뀌어 있는 거 보니까 역함수 관계가 좀 이렇게 보이는데 좀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죠. k를 이항시켜서 y-k 곱하기 2k 처리돼서 x의 k-4 이런 형태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y를 좀 바꿔놓게 되면서 그래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니까 역함수 관계가 좀 확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함수 관계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제 왜냐면 이게 두 그래프가 f하고 g 부분들이 이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건데 역함수 관계에 되어 있다면 우리는 fx하고 y는 equal x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k 플러스 4의 제곱은 좀 이항시켜서 x-k 되겠고 거기에 이제 2k를 좀 곱하기 해서 정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x-k가 공통이네요. t 플러스 4의 제곱 이런 형태 살짝 이용해서 처리해가는 게 좋겠죠. 2kt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제곱 8-2k의 t 플러스 16은 이꼴 제로가 되겠고 지금 두 점 만나는 거니까 뭐 판별식 4분의 d 해서 k-4의 제곱 마이너스 16 0보다 크다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크니까 k값이 0보다 작거나 k값이 8보다 크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k값이 아까 0보다 크다 있었죠. 크다 이렇게 있었 내용이 되니까 k값은 8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 문제 자체가 정수 k였죠. 그럼 뭐 k값은 뭐 9입니다라고 정도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중간에 나온 식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니까 t 값이 2, 8, 16이죠. 8 이렇게 좀 나오는데 t 값이 아까 좀 x-k, x-9 부분들을 좀 정리한 거니까 x 값은 11하고 17해서 또 x 값 두 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세 개 값을 전부 다 더하게 가는 거죠.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20에다가 37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뭐 무리함수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 역함수가 이제 무리함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이 두 점 만나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문제 자체가 K 이런 부분들이 막 분모에 들어있고 좀 살짝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런 내용이 조금 불편하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 좀 신경 써가지고 원래 평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게 되면 이렇게 주어진 꼭지점의 x좌표가 y좌표가 x좌표에 4를 더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겠죠. y는 이꼴 x 플러스 4 이런 부분 여기 어딘가에 이제 꼭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y는 이꼴 x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두 점이 만나는 거죠. 두 점 만나는 이런 형태. 아유, 근데 뭐 k 값이 지금 음수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k 값이 뭐 9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이런 혹시 필요하다면 이런 내용들 이렇게 뭐 그래프 살짝 뭐 그려가는 이런 내용 좀 참고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또 문제의 좀 뜻 파악을 좀 더 좀 확실하게 해가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유리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a가 아닌 모든 실수 x 분모가 0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점을 성립한다 이런 얘기인데 유리함수가 돼 있으면 정근선이 아주 중요하죠. 정근선 x는 a 되겠고 y는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원래 정근선이고 이게 역함수를 또 구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x는 b, y는 a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는데 그 역함수를 좀 평이동한 거잖아요. 평이동 이렇게 해서 x축으로 1만큼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y는 a 그다음 어떻게 있습니까? y축은 마이너스 만큼 평이동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두 함수가 같게 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정근선 자체가 좀 이렇게 이 두 부분이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a는 이꼴 b 플러스 1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fx 그래프가 x축과 y축과 만나는 두 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아이쿠 x축하고 만날 때는 뭐 이렇게 이 y값이 0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b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죠. 컴마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y축하고 만날 때는 x에다 0을 좀 대입해 보니까 a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원점하고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2분의 ab분의 1 이렇게 2 ab분의 1 되겠군요. 여기 이제 12분의 1 이렇게 됐으니까 ab 계산 결과는 6입니다라는 결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양수 A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좀 미리 구해놓을까요? 뭐 대입을 하면 되겠죠. b 플러스 1, b는 이꼴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6은 이꼴 0 이렇게 처리돼서 b 플러스 3, b 마이너스 2는 이꼴 0 되는데 b 값은 뭐 2가 되겠죠. 이렇게 양수란 조건이 있었으니까 b 값이 되게 되면 이제 a 값도 결정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그래프. 그럼 이제 식을 좀 쓰게 되면 x-3분의 2 t가 마이너스네. 2x-1 이런 형태의 유리함수가 되겠고 x-3의 이 부분들은 2배 x-3 플러스 6 플러스 5 이런 형태의 여기 5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군요. 실수 k에 대해서 x 플러스 k와 그 교점 사이 거리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최소가 될 때 이제 물어봤고 그때 이제 최소 거리도 좀 살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우리가 좀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부분들이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x분의 5를 이렇게 놓고 풀어가는 것이 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물론 이제 원래 그래프도 좀 되긴 하는데 좀 아무래도 연산이 좀 불편해서 이렇게 처리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y는 이꼴 x 플러스 k인데 이렇게 처리 좀 되겠죠. 당연히 이제 y는 이꼴 x를 해서 만나는 부분들이 최소가 되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교점 자체가 루트 5, 루트 5 이런 형태. 그러면 반대편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대편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해서 거리 자체를 구하면 되죠. 2 루트 5 그러니까 2 루트 5, 4, 5, 20 더하기 20에서 루트 이렇게 씌워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 거리 값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루트 40 뭐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문제에서 아까 뭐 d 제곱 구하는 거 아니었나요? 거리 제곱 맞죠? 거리 제곱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뭐 d 제곱은 몇 4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직선 방식 하려면 지금 y는 이꼴 x로서 풀었는데 정근선이 3이 돼 있으니까 이제 평이동하면 되죠. x-3 y로 마이너스 y로 3이었으니까 정근선 자체가 x축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평이동해야 되나? x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정근선 y가 y로 2만큼 이렇게 평이동하는 식에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걔들 정리해 주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좀 기본형 형태에서 풀어가지고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평행이동 형태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주어진 값을 전부 더하기해달라. 그럼 이제 a, b 더하기 해주면은 얼마가 됐나요? A값 3, 2 이렇게 되니까 5에다가 빼기 1, 4에다가 40에서 44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질문하는 바들 일단은 뭐 역함수 관계 이런 부분 역함수 구하지 않고 점근선으로 이렇게 처리해간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x축과 y축 만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간단하게 이제 넓이식 만들어서 문제의 값을 이제 구해가는 절차. 그러니까 좀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k 하고 만나는 이 부분들 풀어가는데 원래 그래프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기본형에서 처리한 다음에 평행이동해서 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점 A와 곡선 위에 두 점 BC가 다음을 만족합니다. y는 꼴 x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주어져 있습니다. B점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넓이가 같아지는 y는 꼴 x 위의 점 PQ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고요. 꼭지점으로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의 제곱 아이쿠 이런 부분들 알파 값은 뭐 루트 6보다 좀 크다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좀 놓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일사분면 쪽이 좀 관심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처리 지문돼 있고 y는 꼴 x 부분들이 있고 뭐 대칭 구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에 뭐 B점 이렇게 적어놓고 C점 좌표 놓고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분의 6 이렇게 놓으면 되죠. 뭐 베타 놓을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 이제 알파분의 6 곱하기 컴마 알파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놓고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문제에서 3, 이런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y는 이꼴 x, y는 이꼴 마이너스 x 위에 원래 대칭 구조가 되는데 그런 데 있는 점이 되는 거죠. a점 이런 형태로 해서 마이너스 3,3 BC 대근 넓이가 좀 같아진다 그랬는데요. 원래 이제 이게 BC 길이를 밑변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밑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높이 자체가 지금 이게 이 직선 좀 y 이꼴 x 대칭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x 부분 형태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높이가 똑같죠. 그래서 P점 좌표가 자연스럽게 이거 평행이동되어 있는 이제 P점 좌표가 이제 원점이 되는 이런 부분들 Q점 이제 반대편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좀 살펴볼까요? B점 좌표를 알파분의 6 이렇게 놓으면 C점 좌표가 알파분의 6, 알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P점은 자연스럽게 원점이 되겠고 중점 좀 하나가 필요하네요. 중점을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게 되면 아이쿠 2분의 1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6 이렇게 2분의 1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6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걸 이제 왜 구했냐면요. Q점 좌표가 이제 자연스럽게 되죠. 중점 부분들이 두 배 되는 거라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6,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6 이렇게 Q점 좌표도 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도형적으로 아주 재미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삼각형 넓이를 가르쳐줬는데요. 삼각형 ABC 넓이 이렇게 좀 가르쳐줬는데 이 넓이는 삼각형 PBC 넓이를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겠고 그럼 하나가 좀 원점돼 있으니까 뭐 크로스해서 곱하기 하니까 2분의 1 절대값 알파 제곱 빼기 알파분의 6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루트 7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알파 값이 또 큰 값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분의 36 이런 부분들이 4루트 7이다라고 해서 관계식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PQ 제곱 BC 제곱 BC 길이도 필요하네요. BC 길이를 좀 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6이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절대값의 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겠군요. 이런 형태들 PQ 길이는 뭐 좌표 자체가 좀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PQ 제곱 더하기 BC 길이의 제곱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런 부분들 Q점 좌표하고 이제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 이제 제곱해 주는 거니까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Q 길이를 좀 구하게 되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6 이렇게 되겠고 그 절대값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처리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제곱하게 되면 2배의 가로 열고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6의 제곱에다가 여긴 또 2배의 알파 빼기 알파분의 6의 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군요. 제곱 되면 4배 되겠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36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계산. 그럼 이제 곱셈 공식하고 연결시켜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군요. 그럼 4배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4 루트 7의 제곱에다가 빼기 4배의 알파 베타 이렇게 보니까 36 이런 형태로 해서 더하기 해야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 뭐 이런 형태의 공식 형태를 좀 이용해서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냥 4가 공통으로 나가네요. 그럼 이제 8 되겠고, 그러면 4, 7, 28 더하기 36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5에다가 64인데요. 그럼 이제 이거 88, 64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내용. 연산이 좀 복잡하긴 좀 생기긴 했는데 주어진 생김새 부분들이 곱셈 공식으로 탁탁 연결되어 있고, 원래 이제 도형 성질 자체가 또 중요하죠. 이렇게 y 이퀄 x 대칭 관계니까 하나 좌표 놓게 되면 C점 좌표 자연스럽게 얻어져 갖고, 중점이 또 y 이퀄 x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마이너스 3,3 a 주어진 부분들이 y 이퀄 x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이게 평행 이동시켜주면 또 원점이 딱 되는 거라서 넓이 구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좀 처리될 수 있는 요소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면서 연산을 진행하면 효율적인 연산이 좀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16개의 칸으로 나눠진 정사각형에다가 1부터 16까지 자연수를 좀 쭉 써놓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쓴 거군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만든 집합을 빠짐없이 원소로 가는 집합이 A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다.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다. 16은 A 집합, 16 이렇게 선택하면 그렇죠. 되지만 5, 9 선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 집합의 또 원소, 일단 A 집합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집합을 구하게 되면 만약 이제 지금 1이 만약에 선택됐다라고 치게 되면 1이 들어간 줄을 이거 좀 빼고 나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6 이래서 이제 1, 이게 순서상으로 쓰면 아니고 집합인데 원소로 가는 집합이니까 1, 6 이렇게 1, 7 이런 형태로 해서 차려지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16을 좀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11,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숫자가 11, 16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집합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숫자를 좀 선택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9개 숫자를 선택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런 1이 이제 16이 있겠고, 그다음 9번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을 썼을 때 이게 나중에 11,16이 있고 16,11도 이렇게 했는데 두 개 되는 건 안 되겠죠. 이렇게 2로 좀 나눠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집합에 이건 뭐 순서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72개의 원수로 가는 집합 이렇게 좀 A 집합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을 좀 만들었는데 여기서 다시 두 개의 원소를 선택했는데 그 부분들이 서로서다. 아이쿠, 이 부분을 또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되는데 뭐 1, 6 이런 걸 좀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이 있다라고 치게 되면 이거하고 원소가 또 서로서니까 이제 똑같은 원소를 좀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2 이렇게 있는 부분부터 다른 원소 이렇게 좀 했을 때 일일이 좀 조사해서 좀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2로 시작하는 집합이면 2가 관여된 부분들 이렇게 좀 전부 다 제거하고 나머지에서 세면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 9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3으로 시작할 때는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6이 빠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거 X라고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4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4일 때랑 3일 때는 좀 같은 결과 8개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5 생각하게 되면은 양쪽에 대신 1하고 뭐 6은 뭐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거니까 3, 3, 3이 되는 건가요? 조금 선을 좀 밑에 좀 다시 하나 지우고 할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요건 안 되는 거고 5를 좀 이렇게 제거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로 이렇게 좀 시작할 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9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6, 6은 안 하는 거죠. 오호호호, 6은 안 하는 거죠. 7, 8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가면 되겠죠. 근데 뭐 7일 때를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생각을 해가는 거니까 이걸 좀 살짝 지우고 7일 때 좀 생각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개, 3개, 2개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럼 8도 또 똑같은 형태니까 7하고 8일 때는 8개, 8개 이런 형태로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줄에 가서 이제 9 이렇게 시작할 때는 좀 어떻게 되는가요? 9, 10, 11, 12 이거 좀 다 같이 조사 가능한가요? 이렇게 좀 같은 라인이니까 좀
생각을 해주면 줄을 좀 하나 또 다시 살짝 지우고 구를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라인도 마저 지워야 되겠죠. 구를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개수가 셋, 둘, 셋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9일 때도 뭐 8개 이렇게 되겠고 10일 때는 좀 다른데요. 10일 때는 좀 이렇게 다른 모양이니까 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10일 때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좀 지워놓고 좀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역시 3, 3, 2 이런 형태가 되니까 8가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11일 때는 6마저 좀 지워져야 되는 거니까 11, 12일 될 땐 7, 7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하게 가는 내용. 그럼 이제 마지막 절 해보면 되는 거예요. 13, 14, 15, 16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13 조사할 때는 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에서 1, 6은 빼버리고 13 이렇게 좀 조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 조사하니까 3, 2, 3 이렇게 들으니까 이건 8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14가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14가 됐을 때는 이렇게 좀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14 이렇게 좀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 3, 3이 되니까 여기 8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13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이 둘을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7, 7 이런 형태라서 15, 16이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 개수들을 좀 다 조사해야 되는데 9되는 부분들이 두 번 나오나요? 18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 8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64가 되겠고 7이 4번 이렇게 되겠죠. 4, 7이 28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110이 줍처리가 되는데 요게 이제 또 순서상들이 좀 자리 좀 집합 안에서 원소의 순서가 없으니까 2로 좀 나눠서 55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55개입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72개의 순서상 중에서 기준을 하나 좀 잡아야 되니까 72하고 지금 해서 이제 55개가 좀 나와서 이걸 좀 곱하기 해서 답을 해가면 되는데 집합 2개 했을 때도 순서가 없죠. 와 이거 또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제 55 곱하기 36 이렇게 쳐야 되는데 5, 6, 30, 5, 6, 30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33, 55 이거 6, 38인데 왜 이게 좀 잘못 계산했죠? 55 곱하기 36이군요. 5, 6, 30 5, 6, 30, 33에다 여기 15에다가 여기 16 이렇게 쳐야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1980 이렇게 쳐야 되나요? 1980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풀어야 될 부분들 중간에 또 이게 좀 집합이니까 이게 집합의 원소의 순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또 2로 또 나눠야 되는 이런 요소도 많고 문제에 또 질문하는 바가 서로 쏟아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좀 상당히 좀 낯선 요소가 많으니까 제가 좀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복습하고 또 복습을 좀 해야 될 좀 까탈스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선택했을 때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9가지 그런 기준된 숫자가 16개 집합이라서 이렇게 좀 나누기 해서 처리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도 전부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1, 6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는 부분 2를 이렇게 만든 순서상들 이제 전부 다 고려한 거죠. 고려 이렇게 해보게 되면 그 라인들을 이렇게 좀 이제 그다음 이제 뭐 이렇게 2를 좀 선택한 기준을 보게 되면 그 라인 또 이렇게 문제의 기본 조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줄이게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요거 좀 이제 서로 서니까 인류 배제해 가면서 개수를 좀 세가는 내용들 됐습니까? 지금 이게 좀 복잡해져서 기준 자체를 좀 달리 나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뭐 10을 기준으로 한 부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14 기준으로 한 부분들 이렇게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좀 조사를 해야만 개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강하니까 이게 좀 연습도 좀 하고 메모도 해가면서 뜻팍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9번입니다. 남자 셋, 여자 셋, 모두 6명이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같이 좌석에 번호가 있는 9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6명의 남녀가 다음 규칙대로 앉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3명은 2명만 이웃해서 앉아야 되겠고요. 여자 3명은 이웃하게 앉습니다. 근데 4번, 5번 좌석에는 동시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여자가 좀 많은 자리를 좀 차지하면서 앉으니까 여자를 좀 기준으로 해석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여자가 1, 2, 3 앉을 수도 있고 2, 3, 4 앉을 수도 있고 3, 4, 5는 안 되겠죠. 4, 5를 동시에 앉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5, 6, 7 그러면 6, 7, 8
7, 8, 9 그러니까 여자가 앉을 수 있는 종류가 좀 되겠습니다. 근데 좀 잘 생각해 보면 앞에 1, 2, 3 앉고 뒤에 7, 8, 9 앉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대칭 구조 모양이니까 가지수가 같겠죠. 그다음에 2, 3, 4 하나 띄고 그다음에 6, 7, 8 하나 띄고 이렇게 또 대칭 구조로 해서 같아지는 거니까 큰 틀에선 뭐 세 가지 정도를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해주면 남자가 또 두 명만 이웃하는 거니까요. 두 명 이웃해서 앉는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4, 5에 앉을 때 이렇게 앉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칸이 하나 칸씩 떼야 되니까 7 앉을 때, 8 앉을 때, 9 앉을 때 앉을 좌석을 먼저 하면 되죠. 4, 5, 5, 6 그 다음에는 6, 7 그 다음에는 7, 8 그 다음에 또 8, 9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5, 6에 앉으면은 4, 7 빼고 8, 9에 앉으면 되겠고 6, 7에 앉으면은 4하고 잠깐만요. 5, 6에 앉았죠. 7을 못 8, 9 앉을 때 되는 것 같고 6, 7에 앉았다 앞에 4가 되겠죠. 6, 7은 그러니까 8이 안 되고 9 이렇게 또 두 가지가 되는 거군요. 7, 8 앉았다 그러면 9는 앉으면 안 되는 거니까 4 앉을 때 그러면 5 앉을 때 처리하면 되겠고 8, 9 앉으면 4, 5, 6 이런 부분들 자리 구성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학생 앉힙시다. 3팩토리얼 재면 되겠고 자리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6, 6, 12가지가 해야 되겠죠. 12가지 좌석을 좀 마련해 놓고 이곳에 남자들을 좀 배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배열해 가면 되겠습니다. 72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6 이렇게 처리되면 6이 12, 6, 7이 4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7이 42, 43 이렇게 쳐야 되나요? 되겠죠? 근데 1, 2, 3이랑 7, 8, 9를 또 동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864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 부분들을 해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 3, 4 이렇게 좀 많습니다 라고 처리가 되게 되면 2, 3, 4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5, 6 앉을 때 그 다음에 6, 7 앉을 때 그 다음에는 7, 8 앉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8, 9 앉을 때 이렇게 좀 조사해 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때는 좀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6, 7, 5, 6 이렇게 앉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 3, 4 앉았으니까 앞에 이제 한 칸 1이 좀 비는 거겠죠. 그러니까 1 앉을 때를 생각해 두고 7 빼고 8, 9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6, 7도 이제 뭐 1을 있겠고, 8 안 되고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7, 8이면 1을 하고, 그러면 4에 5가 또 자리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5도 있고, 그 다음에 7, 8 가서 6, 7, 6, 7, 7, 8, 8,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2, 3, 4, 그 다음에 5, 6 안 되고 9 안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8, 9 돼 있으니까 1 앉을 때 4에다가 5 앉을 때 6 앉을 때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7, 8에 이렇게 7, 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인가요? 일단은 여자 앉아서 3팩토리알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는가요? 3 10가지가 되는가요? 10가지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앉으면 되겠고 이 앉은 곳에다가 열심히 좀 배를 주면 되죠. 3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배를 가서 앉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에 3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또 이제 곱하기 1을 해가지고 2, 3, 4의 대칭 구조인 6, 7, 8을 좀 해결해 가면 되겠죠. 해서 또 이렇게 처리되니까 720까지 해서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2, 3, 4, 그래서 4, 5는 동시에 안 되니까 5, 6, 7만 하면 되는가요? 5, 6, 7 이렇게 앉는 경우를 좀 생각해 가면 되겠죠. 5, 6, 7, 이거 좀 그림이 헷갈리는데 1, 2, 3, 4, 5, 6, 7, 8, 9, 10 해서 5, 6, 7을 좀 차지해 주겠고 되겠습니까? 둘이 좀 이렇게 앉는 가지수를 좀 생각하면 1, 2 앉을 때 1, 2에 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2, 3 또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3, 4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 8, 9 생각하면 되겠고 유치는 뭐죠? 8, 9 여기까지 되는 거죠? 아까 위에 거 계산해서 쓴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9까지 좀 생각해가면서 처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1, 2에 앉았다라고 좀 생각했을 때 앉을 수 있는 곳은 4하고 8하고 9 이렇게 처리되겠고 2, 3 앉게 되면 8하고 9가 있겠고 3, 4에 앉으면 1이 있겠고 그 다음에 8하고 9가 있겠죠. 8, 9에 앉게 되면 1, 2, 3, 4 해서 가지수가 좀 많겠군요. 일단 여자 나열 해주면 되겠고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3 여기가 6에다가 4에다가 이거 맞네요. 5가지에다가 8가지에다 12가지가 되네요. 12가지 해주고 그곳에서 열심히 또 배열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70, 72 곱하기 6이 되는가요? 지금 안가지수 3팩토리알 12가지 됐고 12 곱하기 6 해주니까 72 곱하기 그 다음에 또 6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6, 7이 42, 432 이렇게 가지수가 되겠죠? 해서 가지수 구하기. 그러면 400, 어이구 864, 어이구 일단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1500, 1506, 84 이것에다가 또 다시 431을 주고 계산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계산하면 되는 가지수. 그러면 6에다가 1에다가 헐물고서 20 이렇게 되니까 2016 이렇게 되는가요? 2016까지입니다라고 전체 가지수를 구해가야겠습니다. 4번이 좀 바란답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 이거 뭐 공식 한 방에 쓸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3명 돼 있겠고 2명 돼 있으니까 많이 묶여져 있는 부분들을 뭐 기준을 좀 판단한 거죠. 1, 2, 3 될 때 그나마 이제 이렇게 좀 1, 2, 3하고 대칭 구조 모양들을 좀 생각해서 개수를 좀 줄여갔는데 그래도 그 각각에 따라서 이 부분을 또 이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앉을 자리들을 먼저 구성하고 그 자리 개수에다가 이렇게 나열해서 좀 생각했죠. 좀 이제 여자, 그다음에 이제 남자 배열 이렇게 좀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또 나름 또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니까 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규칙, 전개 과정을 좀 거쳐서 문제 주어진 조건을 해결했는지 이런 과정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0을 중심으로 두 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양수 k에 대해서 gx 그래프는 또 세 개의 범위로 좀 나와 있습니다. 합성함수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프 모양을 먼저 좀 간단히 좀 살펴보게 되면 x값이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 좀 그려가면 되겠고 이때는 마이너스 1,1에다가 이차함수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0 집어넣을 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함수 모양 대략 좀 이렇게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1, 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략 그래프 모양 좀 살펴보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은 뭔가요? 일정한 값 되겠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뭐 k에 대해서 k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k 값이 얼마에 따라서 다르네요. 이게 좀 평행한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을 지나는 직선들을 열심히 그려서 마이너스 k 부분 되고 평행을 가는 건가요? 마이너스 k 이렇게 됐죠? 여기서 3 이런 형태.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네요. 이 값이 k 값이 얼마에 따라서 이 값 자체가 지금 이제 음수 부분에다가 표해졌는데 이 값 자체가 양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좀 k 값이 커져서 이제 쭉 좀 많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사이가 되면 변화가 무쌍한 형태를 좀 생각해 가야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하겠고 그다음에 는티 해가지고 만나는 개수를 해서 집합을 좀 열심히 만들어가는 건데 1 돼서 만나는 근이 이제 한 개가 되는 거죠. 개수라고 해줬으니까 개수가 한 개가 되는 그런 값들을 집합으로 하겠고 그곳에 1은 꼭 있고 또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성함수 그래프 형태를 좀 생각을 해가야 되는 건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식을 좀 fgx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gx식을 좀 써가야 되는 건데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죠. f에 k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x 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그려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 반비례 그래프 형태들을 좀 이렇게 그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범위에서는 이거는 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평행이동해서 그려가야 되는가요? x 값이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다 이럴 때는 평행이동한 그래프 그다음에 x 값이 마이너스 k보다 작을 때 이럴 때는 f의 이제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런 그래프를 좀 생각해가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함수값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도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이제 살짝 좀 살펴본다면 중간에 좀 평행이동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k 해서 이제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 이게 또 K가 또 문제가 되긴 하네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평행 이동했을 때 아까 이제 정분선이 됐으니까 이쯤에서 할까요? 이렇게 정분선 마이너스 3 해가지고 그래프를 쭉 그려가는 건데 이때 이제 여기부터 나중에 여기 이제 함수값 형태가 되는 거니까 평행선을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해서 좀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K랑 지금 겹치면 좀 안 되는데 얘가 좀 3만큼 평이동해서 마이너스 3 되겠고 여기다 2참수를 그려가는 모양이라면 2참수 모양들 이런 식으로 좀 그려서 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3에 여기 y값이 2 되면 대칭 구조니까 이제 마이너스 5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그래프 모양에서 좀 나왔지만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어느 부분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부분들이 이제 어디서 끊기냐에 따라서 어디에 끊기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이제 좀 그려가다가 그 이제 시작하는 부분 자체가 뭐 이쯤에서부터 된다면 오른쪽 부분에서 이제 평행선 가야 되겠고 가령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일단 기준으로 할까요? 이 부분도 이렇게 됐다면 그래프는 여기 이제 평행선 그려져 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은 쪽은 이 함수값이 이렇게 평행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려져야 되는 부분들. 이제 이렇게 큰 부분들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그어져서 갈 수도 있고, 뭐 중간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좀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요 값이 만약에 0 이렇게 되게 되면 0 부분에서부터 그어져서 가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다양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 해석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에 해를 구했을 때 한 개가 되는 해를 구해가는데 1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함수값에서 1은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나오는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끊기는 이 부분 자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k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거보다는 좀 작은 부분이 되겠죠. 더 정확하게는 요 지점보다는 더 이 지점이 딱 되는 형태. 지금 요 위에서는 그어봐야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면 이게 하나 나오는 이런 곳이 또 생기니까 이런 곳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곳에 이렇게 처리해진 마이너스 k 이 부분들이 여기 그래프 모양상 이게 꼭지점 좌표가 4에다가 대칭 구조 형태가 되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k 값이 5라는 사실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다음에는 또 좀 생기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K 값보다 T 값이 이제 P보다 작을 때 그때 이제 하나 좀 더 생겨가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가 그럼 5가 되잖아요. 여기가 K를 집어넣었을 때 풀리니까 이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들에 이제 T를 긋게 되면 이때 이제 또 하나씩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5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값 자체가 바로 뭐가 되어야 되겠다. P 값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함수라면 이런 형태를 좀 대입한 모양이니까 이건 식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까 함수식이 이렇게 어떻게 된가요? 이게 x분의 여기다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분의 1 이런 형태인데 k 값이 5였으니까 이때 이제 그러면 p 값 자체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런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알아가는 그런 내용. 이때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풀이를 해달라. 마이너스 p분의 1에다가 g1에다가 더하기 g6 이런 걸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요 값이 이제 역수에서 p 값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8 곱하기가 되겠고, g1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5부터 5 보면 1 대입해주니까 결과 4 나오면 되겠고, G6 이렇게 되게 되면 5보다 큰 이 범위인데 여기 지금 K값이 5였으니까 답이 좀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32 더하기 8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는 40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일단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 내용 자체가 조금 이해돼서 그죠? 이렇게 이제 K보다 큰 부분들 중간에 이제 애매하죠. 이제 K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평행이동해서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간 부분들 정근선을 좀 이동시켜서 대략 그려놓은 거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함수값으로 평행선을 쭉 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어딘지를 좀 현재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풀이를 해야 되겠다. 일이 꼭 답에 한 개 되는 부분은 일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한 개가 꼭 있어야 되겠고 조금 더 커지게 되면 두 개 이렇게 되는 부분들 다른 게 더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작은 쪽에 더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마이너스 k까지 5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이 아주 중요한 정보 얻어서 k 값을 얻으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 됐습니까? 문제 뜻 이해하고 문제 주어진 조건하고 연결시가는 그래프 모양하고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요소가 좀 많으니까요. 그래프 그리는 부분도 연습하고 주어진 식 해석하는 부분도 연습해서 하나하나 좀 학습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1에서 8까지 자연수를 일로 쭉 나열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A 1, 2, 3, 4, 5, 6, 7, 8 이거 좀 이렇게 좀 기호화 좀 시켜놨네요. 8개의 숫자가 다음 조건으로 만족하도록 숫자를 좀 배열하는 가짓수를 물어봤습니다. 홀수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죠. 이웃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짝수를 먼저 나열해야죠. 짝수들을 4개를 좀 이렇게 나열하겠고 그러면 근데 또 이게 아이고 자릿수가 돼 있는데 또 합 이렇게 되네요.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 되겠군요. 뭐 커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1부터 2에서부터 8까지 다 합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 대칭 구조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좀 대칭 구조 해주면 되니까 4, 9, 36 이렇게 되어 있고 절반이면 뭐 18 이런 부분들이니까 한쪽이 이제 18보다 더 큰 숫자를 좀 생각해 가면 되겠고요. 일단은 짝수들을 이렇게 좀 나열하고 있고 이 틈에다가 이제 홀수들을 좀 나열해 갈 수 있는데 틈이 틈이 좀 많잖아요. 한 개 더 많으니까 뭐 한 군데를 좀 비워야 되겠죠. 네 개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숫자도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를 해야 될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홀수 들어가는 곳을 이렇게 처리해 갈 수도 있겠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기를 좀 비우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 걸 비우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거를 비우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비우는 경우 그럼 큰 틀에서 뭐 결국 5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면서도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1번 문제풀이를 좀 할 때는 홀수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홀수들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고 여기 이제 다 짝수 들어가는 거니까 홀수 3개 합 1, 3, 5, 7 이렇게 합한 거랑 여기 2, 4, 6, 8이면 짝수 2, 4, 6, 8 이렇게 좀 해준 건데 어이구 이쪽이 더 큰 거니까 여기는 해가 없습니다. 해 없다 이게 문제의 뜻에 만드는 가지수가 좀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걸 하게 되면 좀 어떻게 되는가요? 1, 3, 5, 7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홀수 3개에 짝수가 하나가 이렇게 관여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러면 반대로 이쪽 이제 커야 되는데 홀수 1개에 짝수가 홀수 1개에 짝수가 3개 되는 이런 경우 이런 형태에서 해당하는 걸 좀 찾아가는 일일이 이걸 좀 다 조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홀자 쪽에 있으니까 이것도 좀 숫자 좀 해놓을까요? 1, 3, 5, 7 이렇게 되어 있고 2, 4, 6, 8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절반이니까 18보다 더 큰 숫자 구성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3개에서 일단 큰 구성부터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홀수 3개의 짝수 되는 것은 일단은 357 이거 좀 생각하면 되겠고 357 생각하면 여기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미 이게 얼마가 되죠? 15가 되잖아요. 15가 되는 거니까 이곳에다가 짝수는 18보다만 더 크면 되는 거니까 2만 안 들어가면 되네요. 4, 6, 8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이거 좀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이 빠지고 지금 이거 1이 없는 경우가 있고 3이 없으니까 2, 5, 7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1, 5, 7 생각에 대한 이게 그러면 이제 12, 13 이렇게 돼 있으니까 13 돼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되나요? 13에 6 돼야 되겠죠. 6, 8 이런 형태. 13에 4 더하면 17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 3, 7을 좀 생각했을 때는 이게 11에 해당하는 거니까 8 정도 더 해야 되겠죠. 그럼 뭐 7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짝수는 뭐 한 자리 돼 있으니까 짝수 들어갈 자리는 정해져 있고요. 그럼 이제 홀수 부분들을 열심히 나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홀수 나열. 그다음 이제 반대편에 가면 또 짝수 홀수 자리는 또 정해져 있고 짝수 나열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가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6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216까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처리되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들으니까 어이구 짝수 2개 홀수 2개 이런 거죠. 짝수 둘 홀수 둘 이런 구성 해서 이제 이렇게 좀 크거나 같은 반대편도 이제 뭐 짝수 둘 홀수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조사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큰 숫자 5, 7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12가 되는 건데 12가 되는 거니까 짝수들 그려주면 8, 6, 8, 4, 8, 2, 그 다음에 이제 6, 4, 6, 2, 6이 더 8이니까, 충분히 되죠. 그 다음에는 이게 12였으니까 4, 2, 6, 4까지 다 되네요. 6가지. 참, 이렇게 된 거요. 그 다음에는 3, 7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게 되면 여기는 10이니까 8까지 되겠죠. 8, 6, 8, 4, 8, 2 되겠고, 6, 4, 6, 2, 뭐 8이니까 뭐 충분히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위는 6이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7일 이거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8이니까 10분 돼야 되죠. 8, 6에 8, 4에 8, 2에 6, 4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가지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는
7은 다 됐으니까 5로 해서 그러니까 5, 3 이런 부분들 처리해주면은 큰 숫자 86, 84 이게 또 8이니까 10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84, 82에 64까지도 되는 거게 되겠고 그 다음에 5,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6이니까 12는 만들어야 되죠. 84에 86에 84까지 되겠죠. 이게 10이니까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일 해주면은 86이 하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하면 되겠죠. 짝수 자리 정해져 있고 홀수 자리 정해져 있으니까 나열하면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반대편도 자리 정해져 있으니까 열심히 구성들 나열해주면 되겠고 가지수가 몇 가지인가요? 6가지 11, 12, 14, 15에다가 16, 17, 19, 20, 22가지가 되네요. 와, 이런 가지수를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 곱하기 44 곱하기 8이 좀 좋은가요?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죠. 48, 32, 32, 352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직도 두 번 더 해야 되나요? 오. 그 다음 번째는 어떻게 되죠? 하나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니까 홀수 하나에 짝수 세 개가 되겠죠. 이거는 홀수 하나에 짝수가 세 개 되면서 이쪽이 더 큰 경우, 반대편에는 짝수 하나에 홀수 세 개 이렇게 되면서 이쪽 편은 이제 18보다 더 큰 경우를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일단 큰 숫자 7이 오게 되게 되면 864, 그 다음에 8, 6에 4 빼고 2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8, 6 빠지고 4, 2 요게 14에 27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8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6, 8이 빠져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좀 6, 4에 써놓고 이제 확인하면 되죠. 뭐 12에다가 되네요. 이러면 되겠고 5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최소 18이니까 13은 만들어야 되죠. 그럼 864는 뭐 되겠고 862도 되겠고 84 이게 14에 이런 게 되겠죠. 64에 해주면 12에 5니까 17이니까 안 되는 거죠. 3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864는 되는 것 같고 862도 16에 19는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14에 17 되는 건 안 되죠. 그럼 1 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864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18 되는 거니까 이게 19 되니까 되죠.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홀수는 정해져 있고 짝수 나열이니까 3팩토리알. 그 다음에 반대편도 홀수 나열 3팩토리알. 그 다음에 이게 몇 건가요? 4개, 5, 6, 7, 8, 9, 10개가 되죠. 10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에 360까지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 마지막 하나가 좀 더 남았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이렇게 좀 다 정해져 있죠. 1, 3, 5, 7 이 부분들은 이제 다 전부 다 이제 짝수가 오는 경우니까 짝수가 오는 경우니까 한번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냥 짝수 나열 4팩토리얼, 홀수 나열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4 곱하기 20, 이것도 해야 되네요. 44, 16에다가 96에다가 48 이렇게 쳐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576에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수를 제가 전부 다 더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은 그럼 얼마인가요? 700, 780, 90, 792, 92가 지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 352 이게 되면 이렇게 600에 712가 되나요? 71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400에 1504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04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뭐 큰 틀에서 5가지 그 중에 하나는 답이 없어서 뭐 4가지를 좀 조사해 가야 되는 건데 숫자 절반을 좀 넘어가야 되는 거여서 전체 합이 36에 18 이렇게 저희가 18이 되는 뭐 구성 찾기가 힘든 거죠. 구성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열심히 좀 찾아놓게 되면 이미 좀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그 구성들을 이렇게 열심히 나열하고 지금 이게 개수가 되는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큰 흐름틀 어떤 연산을 하는지 좀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한 방에 딱 해주고 싶은데 한 방엔 절대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좀 일일이 좀 조사해가면서 풀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좀 복잡해지니까요.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좀 메모해가면서 하나하나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x집합을 정의하는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항등함수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 그럼 대입해주는 숫자 나와야 되는데 이미 0일 땐 0으로 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fx는 x를 좀 만족해야 되는데 fx-x는 0 이걸 좀 만족해주는 요 해 부분들이
지금 1하고 2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요식을 쓰게 되면 x-1, x-2 이렇게 된 식이 되니까 fx는 전개 x제곱 마이너스 3x 이항시켜서 2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온 식 mn을 a, b라고 했으니까 뭐 a 값은 마이너스 2에다가 b 값은 2입니다라고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고요. 다음 cd 돼 있을 때는 상수함수다라고 했는데 이미 0 나와 있잖아요. fx는 이미 한 숫자가 되는데 그게 이제 이미 0인 거죠. 이걸 좀 만족해 주는 그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부분들이니까 그 이제 fx는 이때는 그러면 이제 x-1하고 x-1을 근으로 갖는 그런 좀 식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cd 부분들이 이게 해당한 거죠. c 값은 이제 마이너스 3, d 값은 2 해서 결과물들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각각 구한 이 결과들을 써가면 되는 내용. 문제에서 뭐 항등함수, 상수함수 뜻을 좀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원래 이제 C 써야 되는데 0이 지금 이미 좀 나와 있어서 0입니다. 이곳에 이제 1, 2 대입했을 때 이곳에도 역시 1, 2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그런 식들을 만들어 달라 이런 뜻이니까 용어 정의죠.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용어 정의하고 뭐 2차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이제 해 형태의 근이 이제 1, 2 되니까 그 모양들을 좀 신경 써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뭐 너무 쫄지 말고 1, 2, 3 그 다음에 1, 2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점을 좀 중심으로 해서 K값이 3보다 좀 크게 되게 되면 또 정상적인 그래프 그려가면 되겠고 마이너스 되면 이제 이렇게 대칭해서 그려가는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 좌표가 3,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만 좀 신경 써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원래 이제 뭐 무리함수하고 뭐 직선하고 관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 그래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 요점 지날 때 이제 2점 지나겠고 그 다음에 조금 평행이동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접할 때도 이제 2점 되는 거고 그 사이가 이제 정답이 돼가는 거니까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됐을 때 3하고 마이너스 2를 좀 대입해 주니까 X에다 3, Y에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에서 근 하나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래프에서 이렇게 답 모양이 결정되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뭐 접할 때니까 저게 이제 양으로 풀릴 때겠죠. 무리함수가 x-3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부분들하고 x 플러스 k 부분들하고 판별식 때 접하는 부분들을 구해서 답을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x-3 이렇게 치면 이항식해서 x 플러스 k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거겠고 전개해주면 x제곱에다가 2배의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2k 플러스 2 이항식하면서 또 하나 좀 빼야 되겠죠. 그러면 2k 플러스 2 4에서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되나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k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판별식을 좀 논해야 되는 거니까 2k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4배의 k제곱 플러스 4k 4, 3, 7 해서 0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k제곱 사라지고 6이 12 마이너스 16이죠. 16 잘 써야 되겠죠. 12 마이너스 16k에다가 9 마이너스 28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항시키면 4k가 되겠고 마이너스 1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9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9에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그 두 개 값 더하기 하라 이러나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20에 39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 주어진 부분들 이제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이제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답의 일부분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풀어갈지를 결정하고 그다음 풀이를 진행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4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강조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수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한 가지씩 운동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적어도 3일은 요가를 한다. 요가를 하지 않는 날 중에 하루는 수영 줄넘기 중에 이제 한 가지를 하고 남은 날은 또 농구나 축구 중에서 뭐 한 가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3종류를 좀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가를 이제 며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요가
그 다음에는 뭐 여기는 수영 줄넘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농축 이런 부분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요가를 뭐 적어도 3일을 해야 되니까 3일. 수영 줄넘기는 뭐 하루를 해야 되는 거겠고, 나머지 이틀은 그러면 뭐 농구나 축구 중에서 뭐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가를 나흘 하게 되면 뭐 하루하루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드릴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요가는 6일 중에서 3일을 하는 날짜를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 이게 이제 수영이나 줄넘기 해야 되는 날은 3일 중에서 좀 골라야 되죠. 세 가지. 그리고 그때 하는 종목은 수영을 할 것입니까? 줄넘기를 할 것입니까? 해주면 되겠고, 두 가지 남은 날은 그냥 뭐 농구합니까? 축구합니까? 그러면 적으면 되죠. 종목만 정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가하는 날이 4번 정해지게 되면, 날짜가 2일 남았으니까 수영하고 이거 하는 종류, 요일을 좀 정하고 하는 종목 정하고, 이때는 또 뭐 가지수가 이때는 뭐 한 가지가 되는 수영 이제 종목만 정해주면 돼요. 종목만 이렇게 정하면 되는 그런 내용을 풀면 되겠습니다. 위에 계산하면 6 컴비네이션 3, 6 약분되니까 5, 4, 20에다가 6에다가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12에 그러면 240이 되는가요? 240해서 결과 좀 얻으면 되겠고, 아이고 여기를 왜 4 컴비네이션 4를 썼죠? 6 컴비네이션 4, 6 컴비네이션 2 되니까 3, 5, 15 곱하기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4 그다음에 2 이렇게 되는가요? 그러면 3, 4, 12 이렇게 되면 120 되겠죠? 그러면 뭐 전체는 360까지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가 하는 날이 뭐 이렇게 충분히 좀 많이 좀 확보돼야 되겠고, 나중에 이제 종목이 또 세 종목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세 종류는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 뭐죠? 수영하고 줄넘기 하는 날, 농구 또는 축구를 하는 이 날짜가 확보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요가하는 날이 뭐 적어도 3일 돼 있지만 요가를 뭐 5일 동안 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큰 틀 두 가지 좀 나눠지고, 그때 이제 요가가 이제 뭐 순서는 좀 없는 거니까 요가하는 날을 좀 정하고, 다른 날을 또 날짜를 정했을 때 하는 종목을 또 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논리적인 절차를 좀 생각하면서 풀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돼서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 다수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뭐 공부해가면서 하나둘씩 좀 실력도 쌓고 경험치도 높여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강서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